제목인데요. 첫 번째로 기회 플랫폼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슨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이거를 넘버원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은 인도에서 한 14살짜리 소년이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집에서 엄마한테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집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이 소년이 이제 엄마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이렇게 다 그린 거예요. 엄마의 일상을. 그려놓고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론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뭐 돈, 레버리지 관련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하루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가끔 저희 파트너들이 내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을 이렇게 좀 써보라고 가끔 이렇게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해요. 쓰는 시간을. 첫 번째는 낭비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까먹은 시간. 뭐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폰을 본다든지 뭐 의미 없는 SNS를 했다든지 그냥 뭐 굳이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데 시간을 썼다든지 굳이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잠을 많이 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소비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 보통 우리가 이걸로 되게 바쁘고 이걸 하면서 내가 되게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착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시급으로 일하는 거,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거.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산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으나 사실상 이제 내 삶의 질이라든지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좀 힘 빠지고 좌절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렇다고 특별히 즐겁거나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 되겠죠. 롬무어는 이 투자된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을 이 투자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분들은 이 사회가 좀 불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들을 봤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서 모든 것이 이제 공평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이거를 잘 적응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낭비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소비된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철저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이제 얼마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제대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가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삶의 질이 나아지고 또 오히려 여유로워지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어떤 그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쓰는 시간 중에 이 투자된 시간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나요? 최근에 이 코인 광풍이 불었죠. 가상자산,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또는 어떤 사람들의 예상과 같이 이 가상화폐가 한 40% 정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한 1,000조 정도가 이렇게 빠졌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된 가격으로 쳐도 전 세계 전체의 은하고 비슷한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내렸다가 다시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이제 플러스 요인을 주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냥 단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를 것이고,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릴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단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 같은 요소들이 조금 되었다가 지금은 또 어떤 절망의 요소가 되고 있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주식 시장도 한동안 굉장히 좋았죠.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는 것. 그래서 이제 주가 예전에 이제 폭락장에서 뭔가 이렇게 자산 상승을 눈 뜨고 보기만 했지, 직접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폭락장을 기다렸다가 이번에 이제 잘 들어가신 분들은 또 굉장한 좀 자산의 플러스를 가지고 왔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증시나 대한민국의 증시를 봐도 지난 1년간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외에도 그 우리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삼성전자라든지 우리 뉴스킨의 주식 역시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이제 또 이 폭락장을 또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한 또 기회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또 지금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주식 시장이 조금 이렇게 죽으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자산 가격이 급등할 때 어떠셨어요? 각 세대별로 조금씩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볼 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50대 이상 분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뭔가 자산 가격이 급등할 때 손쉽게 이제 이 시장에 잘 뛰어들지 못하세요. 왜냐고 하면 만에 하나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실패했다라고 할 경우에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다시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뭐 자영업을 해서 다시 시드머니를 모아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만 지켜봤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들이 내가 이대로 이렇게 있어도 되나라고 하는 굉장한 위기감을 겪으셨고요. 40대 분들은 굉장한 좌절감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요, 이제 지금쯤 이 내 자산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어느 정도 정점을 향해서 가는 이런 시기인데요. 비슷하게 시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같은 직장을 다니던 동료들, 또는 이제 내 주변에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자산들을 이렇게 갖추고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수십억의 자산을 쌓는 것들을 눈뜨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시작할 때 나하고 분명히 비슷하게 시작한 것 같았는데 누군가는 이제 한강에서 한강뷰가 보이는 3, 40억대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좌절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전에는 이제 벼락부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벼락부자라는 얘기보다는 벼락거지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나는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자영업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가 거지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30대들은 어떠신가요? 30대들은 이 양극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한쪽 극단은 이번에 이제 뭐 코인 사태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주식에서도 상당 부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는 이 30대가 한몫을 했죠. 물론 이제 시작은 이제 뭐 투기 세력이라고 하든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 또는 그 윗세대들이 시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한 이제 위기감,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 그리고 끌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다 끌어가지고 이제 영끌로 이렇게 부동산, 주식, 뭐 코인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끌어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자산 이쪽은 나하고는 관심 없어.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되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산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30대는 굉장한 양극단을 보였습니다. 한쪽은요 모든 것들을 끌어서 이제 이 시장에 들어갔고요. 다른 한쪽은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대세적으로 이제 뭐 주식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상승 같은 것들을 겪으셨는데요. 이 부동산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제 허탈감을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집을 가지고 계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었고요. 눈 뜨고 주변 사람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것을 지켜만 봤고요.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요즘에 좀 이렇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30대 영끌로 들어가신 분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었죠. 영끌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내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대출금을 이렇게 상정을 해서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세금 폭탄에 이제 직면해 있죠. 그래서 뭐 종합부동산세든 뭐 재산세든 뭐 그 여러 가지 세금 또는 이제 건보료부터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거의 월급에 가깝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과연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20대는 어떨까요? 20대의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많은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20대 상황을 한번 볼게요. 한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27살 이충원 씨. 지난해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뒤 50곳 넘게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취업시장 힘들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뭐 얼마나 힘들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2년간 인턴만 2번째. 그조차도 수십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197대 1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청년들이 그냥 아무 데나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이 세 청년은 올해 초만 해도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8달째 임금을 못 받다가 지난달 정리해고됐습니다. 중소기업 수십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재취업에 실패했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텨가고 있습니다. 음식 같은 거 배달하고 12시 되면 이게 목욕탕 청소 알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세차장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통장의 잔고는 바닥나고 생활비는 부족하니 굶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냥 김밥 한 줄 먹고 하루에 많이 먹어야 2끼 먹고.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만 명이 감소해 전 연령층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20대가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단돈 3,000원에 양껏 먹을 수 있는 한 청년 식당. 이곳에서 만난 취업준비 대학생들 역시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한 달 내내 먹으면 알바비도 충당이 안 돼요. 문제 네, 이 영상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은, 한 달 내내 세 끼를 챙겨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20대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요, 뭐, 부동산 증여도 받고, 뭔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세 끼를 먹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한 끼나 두 끼로 때운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자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20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자산을 쌓고 레버리지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의 레버리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청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이자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은행이라든지 뭐 그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뭐 카드사 또는 이제 뭐 저런 그 주식 관련된 그런 회사들의 레버리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돈을 불려주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용되고 있고 이들의 미래는 사실은 자산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암울한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0대 이상들은 또 그리고 이제 그 50대 40대도 점점 나이를 먹어 갈 텐데요.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지? 연금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 연금, 그 세금 누가 낼까요? 복지에 관련된 세금. 지금 이 20대들이 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20대들이 사회 초년부터 이렇게 힘든데 과연 그렇게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내어서 이 그 60대, 70대들의 노년층들을 과연 부양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암울한 얘기들을 이렇게 조금 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모두가 암울하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올해, 작년에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또 쏟아져 나왔고요. 자산으로 많은 돈을 버신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 불안하신 어떤 그런 상태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자산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기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보시면은 주식으로 부자 된 분들 많으세요? 부동산으로 부자 된 분들은 많으시죠? 그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시드 머니 자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도대체 상승률이 있어야지 내 자산이 상승했다고 할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부동산은 보통 들어가시면은 뭐 적어도 2, 3억에서 많게는 이제 몇십억씩, 100억대 이상을 들어가니까는 사실은 10%, 20%만 올라도 그게 굉장히 이제 몇억, 몇천만 원 정도의 이제 상승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냥 고작 몇천만 원, 몇백만 원대의 주식을 하는 것이 내 자산을 이렇게 올려주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내가 몇억, 몇십억의 돈을 들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냐고 하면은 처음부터 기회조차 없으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다시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런 시장이 언제 올지도 이제 모르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만 봤을 때는 다시 이제 좀 지루한 박스권 안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신문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걱정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플,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항상 우리나라 경제 신문을 보면 당장이라도 좀 망하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대표적으로 그렇게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회사가 이제 쿠팡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경제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면서 오늘 강의의 제목이 이제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었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전으로 돌아와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지에서 쿠팡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냐면요. 소셜 커머스가 몸집은 커졌는데 헛장사다. 수익을 못 낸다. 국토부에서 위법이다. 로켓 배송이 왜 위법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이때는 뭐 위법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로켓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경제지에 거의 확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났었고요. 그리고 매출은 2배인데 손해가 수백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에 수백억의 손실을 보는 회사에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의 앞날이 밝다고 보시나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손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쿠팡에다가 무려 1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경제지를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런 기사들이 뜨는 거예요. 이게 승부순과 무리순과 굉장히 위험한 투자인 것 같다. 뭐 이런 기사. 그리고 역시 위법 논란. 그리고 영업 손실이 수백억에서 5,470억으로 뛰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에 5,470억의 손실을 보는 회사에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는 이 회사의 앞날이 밝다고 보시나요? 자, 그러고 나서 여전히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누가 먼저 쓰러지나, 하루에 27억 원의 적자가 난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쿠팡 말고도 뭐 UMF라고 하든지 비슷한 회사들이 조금 이렇게 있었죠. 그 회사들은 전부 다 적자를 줄이고 기존의 비즈니스로 돌아갔고요. 쿠팡은 계속 플랫폼 비즈니스를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이제 6,388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역시 제가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회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손정희도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이제 실패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뜹니다. 2조 2,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뜹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회사에 투자를 하지? 그리고 이 회사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요. 드디어 이제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에 이렇게 상장이 되면서 이렇게 오프닝 벨을 이렇게 울렸죠. 저 오프닝이나 클로징 벨을 울리는 장면은 뉴스킨 사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장면이실 텐데요. 어쨌든 이제 자, 성적표가 이제 나왔어요. 이 손정희 씨가 그래서 3조 원을 투자해서 38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38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이 손정희 씨만 유난히 좀 부각이 되었을 뿐이지 월가의 유명한 억만장자들은 일찌감치 쿠팡에 투자를 했다고 하고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에크먼은 이제 1.5조의 지분을 나는 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훨씬 더 큰 시장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경제 기자들도 마치 그냥 자영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수익 얼마 내나?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뉴스캔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뉴스캔 하면서 얼마 벌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얼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론 무어가 얘기하는 아까 제가 시간 말씀드렸죠. 모두에게 불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드머니, 재산 또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론 무어가 얘기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자영업과 달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네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투자한 금액 또는 이제 대출을 낸 금액을 얼마 만에 상환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플랫폼 시대에는 그래서 플랫폼이 얼마나 구축되었어를 물어보는 거고 구축된 플랫폼 자체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렇게 지니게 되죠. 자,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 쿠팡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냥 물류회사, 지금은 조금 큰 회사, 그리고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하면 대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쿠팡이 훨씬 더 큰 회사죠. 물론 지금 이제 이 쿠팡의 주식도 조금 조정이 되었고 이마트 주식 역시도 최근에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율은 여전히 이 비슷한 배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제 인터넷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고, 국민들의 어떤 이제 뭐, 이런 그 코로나에 대처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하든지 모든 것은 좀 뛰어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배우고 접하는 어떤 매체든 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는 벤처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벤처하고 좀 다르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벤처 회사들 100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70% 이상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회사들이 대부분 중국에 가서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정치 논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전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플랫폼에 대해서 깨지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배달의 민족 정도, 뭐 쿠팡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뉴욕 증시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최근에 이렇게 이 커져서 회사가 시가총액의 1위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상당 부분이 이제 플랫폼 회사고 신생 회사들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부분 이제 원래 대기업이었던 그 대기업이 아직도 대기업입니다만은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뭐 카카오나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주 이 회사들이 10위권 안에 이제 3, 4개가 들어가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 이제 그 해방 후에 한 6, 70년간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대기업의 순위가 저렇게까지 변동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산을 좀 대표했던 뭐 롯데라고 하는 그런 기업은 순위권 어디로 밀려났는지 지금 조금 찾아보기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자산 가격을 이제 내가 직장에 다녀서나 또는 자영업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절실히 느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평등한 항목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투자 경험, 투자 정보 또는 충분한 시드머니가 없이 들어갈 수는 없죠.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서 따라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통해서는 급등하는 자산 가격을 따라잡을 수 있나요?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죠. 사실은 훨씬 더 사실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되신 분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신 분들이 훨씬 많죠.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든지 뭐 아마존의 그런 회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명품 사업을 해서 이제 또 세계 1위가 되신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의 시간을 쓰는 그런 방법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뉴욕 증시 얘기가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프닝 벤, 우리가 이제 뉴스킨에서,
벌써 이제 5, 6회 가까이 지금 이렇게 오프닝 또는 클로징 벨을 이렇게 울리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증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량주 블루칩으로서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시면요, 비즈니스를 하는 자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분의 연령층이 대충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 20대인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뭘 하려고 할까요? 뭐, 보고 들은 것들이 자영업이니까 이제 자영업 하려고 하겠죠. 플랫폼 비즈니스 사실 대부분 생각 못 하실 거고, 벤처는 굉장히 위험할 거고, 투자가를 하려고 하니까 시드머니가 없고요. 자, 그런데 그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누가 돈 대어주나요? 보통 누구를 찾아가죠? 네,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말리겠지만은, 자녀가 뭐 일도 없이 계속해서 부모를 조르면은 결국은 이제 부모가 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생판 이제 고생도 안 해보고 자영업의 경험도 없는 내 20대 자녀가 자영업을 차려서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요즘 같은 경기에.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자영업 말고는 뭐 아르바이트 신세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120세를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나 내 자신의 돈을 써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근데 누군가가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문제는 누가 투자를 안 해줘서 문제지, 투자하시는 분이 이제 그 리스크를 안겠죠.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어디서 투자를 받는 거냐고 하면 증시에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셨어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의 대표 찾아가 가지고 멱살 쥐고 컴플레인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산 주식만큼 내가 그 리스크를 책임을 지는 것이 주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증시에 상장이 되어서 자본을 이제 투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는 거죠. 주식을 사신 분들은 그 주식만큼의 리스크를 이렇게 안는 것이고요. 나는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만약에 성공하면 굉장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부분은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도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나 플랫폼 비즈니스 할 건데 돈 좀 대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증시에서 받으면 좋을 거고요. 가능하면은 세계 최고의 증시인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펀딩을 받으면 좋을 텐데 예전에는 사실은 세계 3대 증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엔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전에 이제 런던이나 도쿄 증시와 함께 뉴욕 증시를 세계 3대 증시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뉴욕 증시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죠. 런던이나 도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스캠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처음 시작부터 그냥 뉴욕 증시에서 투자금을 받아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뭘까요? 내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뭔가 아이템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 아이템 개발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만들고 나하고 같이 일할 팀들을 모집해야 되겠죠. 누가 어떤 인재들을 모집해야 될 텐데요. 누가 나를 믿고 그런 인재들이 선뜻 올까요? 내가 수억의 연봉을 줄 돈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벤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텐데요. 여러분들이 뉴스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비즈니스 시스템, 수없이 많은 인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무실, 로케이션, 필요한 투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전문가나 굉장히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 인맥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것들이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오퍼레이션, 운영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점은 사실은 다 갖춰준다고 해도 운영이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미 이 업계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되셔서 그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순간에도 약 이제 한 250명, 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렇게 이루어서 또는 전국의 뉴스킨 사업자들 전 세계 글로벌하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벤처를 설립하시는 것에 비해서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가 플랫폼 비즈니스인가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사실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통상적으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3개 이상의 축이 있는 것, 3개 이상의 어떤 참여의 파티가 있는 것을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가장 큰 아이템은 이제 아이폰이겠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이폰이 뭐 사진이 잘 나오고 뭘 떠나서 앱이 하나도 없다,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아이폰을 쓰실까요? 대부분 다 안 쓰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어플은 누가 개발하나요? 애플에서 개발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애플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생태계, 그래서 이제 아이튠즈 또는 이제 앱스토어, 마켓만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누가 만드냐고 하면은 애플에서 고용하지도 않았고 월급도 주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만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3개 이상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고요. 가치 창출자는 따로 있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것들을 써보고 이제 뭐 이렇게 후기를 남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민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죠. 플랫폼을 만들어놨죠. 가치는 누가 창출합니까? 네, 그 음식점 점주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가치를 창출하죠. 그분들은 이제 배민 소속이 아니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뭘 합니까? 먹어보고 후기와 평점을 남기고, 다른 소비자들은 그 후기와 평점을 보고 소비자가 확대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치 창출자가 빠져버린다고 하면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킨은 어떤가요? 뉴스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위닝그룹에서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성공자들이 많이 배출이 된 그룹인데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 뉴스킨 사업자들이 한 분도 없다라고 하면은 회사와 소비자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본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강사도 그렇고요. 여기서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요. 뭐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드신 리더분들이 아무도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 가치를 창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써보고 후기를 남기고 추천을 하고, 그리고 본사는 이런 플랫폼을 이렇게 마련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뉴스킨 비즈니스가 요즘에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벌써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고, 가장 이렇게 닮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다 플랫폼 비즈니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은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다, 심지어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데 네트워크 마케팅인 척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이렇게 있죠. 그런 회사들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스킨과 비교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고 하면은 그 회사들에서 우리 제품이 좋아요, 뭐 제품을 팔면은 많은 보상을 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중간에서 누군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 또 그런 사업자들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냥 판매를 위탁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회사만 좋다고 소비자들만 있다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산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자영업 경기가 어렵고 취직도 힘들고 취직되었다고 하더라도 30대부터 40대 초반에도 이제 명퇴 통지를 받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디에 씁니까? 차라리 낭비된 시간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즐겼으니까. 그래도 내가 4시간 쓰니까. 어떤 분들 밤에 일찍 자는 거 싫으신 분들 있죠.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늦게 주무시는 분들. 왜 그래요? 온전히 4시간을 못 쓰니까 밤 시간에는 그래도 온전히 4시간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금 하고 뭔가 이제 걱정 없이 그냥 뭐 넷플릭스 하나를 보더라도 내 마음대로 좀 하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된 시간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 딱히 이게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전혀 따라잡을 수도 없지만은 꼭 해야 될 것 같은, 하지 않고 있어도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은, 내 자영업 걱정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뭘 조금 더 발전해 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소비된 시간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이익은 창출하지 못하지만은 당장 내 몸값을 올려서 시간과 노동을 좀 맞바꿀 수 있는 이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신다고 하면 나중에 좀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고 하면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 그 시간이 나를 성공시켜 주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노후도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자산 가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내 삶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부는 돈을 벌어옵니까? 어디 가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세금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정부를 믿으시려고 하면 지금 20대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하의 10대들은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를 반드시 보시고 정부에 의탁을 하셔야지 10대와 20대들이 충분한 세금을 낼 만큼 돈이나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에 너무 많은 믿음을 가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려 보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투자된 시간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투자된 시간이라고 하면 지금 일하는 것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닌 그룹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전에 투자된 시간을 쓰셨어요.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투자된 시간에 쓰셔서 지금 현재 특별히 뭔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그때 만들어 투자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로 돌아와서 충분한 소득과 함께 이후에도 아주 튼튼한 그런 재정 상태와 함께 자기의 시간은 또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이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루 종일 그냥 열심히 살았나 안 살았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투자된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반박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대세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도대체 무슨 수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SNS로 일을 한다, 뭐 유튜버를 한다, 또는 인스타그램으로 한다.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의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소득이 제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그나마 뛰어난 인플루언서들이 협찬받는 정도? 그리고 겉보기에는 좀 화려한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 비즈니스석에서 인스타를 찍어서 올렸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스타에 무슨 사진을 올려왔냐면 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제 그 이코노미석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비즈니스석에서 잠깐 사진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이제 이코노미에서 앉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기에 집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이 보여주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구 내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무슨 동네, 어떤 아파트, 저런 아파트 브랜드 몇 평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해가지고 옮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최종적으로 누가 이걸 받아줄 수 있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조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정말 이 정직한 것은 시간이고 내가 투자된 시간에 쓰느냐라고 하는 건데 플랫폼 비즈니스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 무슨 수로 내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세계 최고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뉴스킨을 추천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운영에만 참가하시면 되는데요. 그 운영조차도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도와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함께 팀워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그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이템이 좋아야 되겠죠. 과연 최고의 아이템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올해 이제 굉장히 쾌거가 있었죠. 자, 아카데미 시상식, 이 오스카에서, 이 윤여정 씨가 이렇게, 대한민국 배우로서,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에 이렇게 올랐죠? 그 오스카 이 상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때 어떠셨나요?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우울하던 이 시절에,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줬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워드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요.
미국 스티비 어워드에서 전 세계 기업 및 기관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마케팅, 홍보 등 활동을 1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이 상을 누가 받았냐고 하면은 이제 이 아이템으로서 이 우리가 에이지락 부스트가 2020년도에 이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가슴 뜨거운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 외에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들을 뉴스킨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 최고의 아이템 상들을 이렇게 받아왔죠. 그럼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수상하면은 이 아이템이 최고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자, 얼마나 시장에 먹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을 아십니까? 이 회사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서 세계 매출액 1위라고 하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에 의해서요. 유로모니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또 이제 뭡니까? 2019년도에서 20년도 역시 4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이 스마트 뷰티, 홈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유로모니터는요, 전 세계에 1,500명의 애널리스트와 1,200명의 직원이 100여 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 창구인데요. 언론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코트라 아시죠?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면 이 코트라를 많이 참고하시거든요. 이 해외에서. 그래서 이제 코트라에서도 그냥 유로모니터의 자료는 바로바로 인용을 합니다. 굉장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연합뉴스에서도 긴 설명 없이 유로모니터 선정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기사화를 시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근거로 한국이 세계 명품 가방 시장 4위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유로모니터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전 세계 이 시장성에 있어서 이미 4년 연속 세계 1위를 한 디바이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바이스 하나를 개발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투자금, 얼마나 뛰어난 어떤 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첫 시작부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뛰어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시장성만 좋다고 해서 그리고 뛰어난 상만 받았다고 해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마케팅만 잘해서 붐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붐이 금방 꺼져버릴 거고요. 또 후속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엘리드라고 하는 시험 기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오른쪽 걸 보시면은 경표피 수분 손실량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피부를 피부를 통해서 손실된 수분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피부가 수분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많이 손실된다고 하면은 피부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으켜지고 또 많은 노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우리도 뭐 임상시험했다고 해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놓고 홈뷰티 디바이스 이렇게 해주고 탄력 좋아진 것 같아요. 100명 이렇게 물어보면은 95명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95%인데 뉴스킨은 15.6%밖에 안 돼. 오히려도 53%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거는요. 어떤 기관에서 임상을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자사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써보고 좋아진 것 같죠? 올라간 것 같죠?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이 임상시험 결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영상 잠깐 보실게요. Elite, a clinical research company striving to become the best in the world, is executing a diverse range of cosmetics clinical tests. Elite will continue to endeavor with the world's best research capability and reli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cosmetics industry. First in Korea, and the largest clinical trial company in Asia. 자, 한국 최초이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그 아이템을 보실 때 누구의 추천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버 같은 인플루언서들의 추천을 보시는데요. 그분들은 사실상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또 개인의 이득에 의해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거를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과 전문의가 전문 지식은 있지만 보통 되게 바쁘시거든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분들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시기도 하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사람들 모아서 철저하게 임상하고 검증하고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과연 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철저하게 임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의 숫자와 그런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은 갖추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런 임상 설비들은 굉장히 고가의 설비들이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설비들은 대부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저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임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은 저런 연구기관에다가 임상을 의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킨에서 저렇게 야심차게 개발해서 저게 의뢰했는데 별로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냈고 그래서 아까 같은 이런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희 파트너 중에 이 피부과 성형외과를 운영하시는 그 의사분이 보시고 저 정도 수치인 것 같으면 피부과 시술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런 수치가 과연 진짜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에이지락 부스트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시죠.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1일 후에 15.6%밖에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5일을 쓰면 53%가 개선이 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1회로만은 이 아이템의 진가를 절대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의 아이템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서 펀딩을 받으면 제일 좋다고요? 증시죠. 그중에서도 뉴욕 증시에서 이미 펀딩을 받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된 시간을 쓰셔서 그 결과로서 지금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킨이 넘버원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지금 이제 뉴스캔이 뷰티 디바이스에서는 이미 글로벌 넘버원이 되었고요. 올해에서는 체중 조절 및 웰빙 카테고리, 이제 다이어트와 웰빙에서도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3년도에 출시된 제품이 지금 매출액 최고를 이렇게 찍고 있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제품의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면 1, 2년 지나 보면은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뉴스킨에서는 계속해서 이 TR90에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최고 매출을 이렇게 찍었었죠. 자, 그리고 의사들이 보는 이런 PDR에서 이렇게 보시면 베네핏, 이거 먹으면 뭐 좋은데에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Healthy Body Transformation,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바꿔준다라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살 빼준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이 완벽하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이런 이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제품의 성분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애플페논 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임상 결과는 좋고 뉴스에서 많이 떠드는데 실제로 애플페논을 먹고 살 빠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임상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제대로 된 원료를 고용량으로 정확한 시간대에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나온 임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료를 얼마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뉴스킨에서 쓰는 원료가 어디서 오냐고 하면요.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사막이나 암석지대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에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들 대저 짭짜리 토마토 아십니까? 대저 짭짜리 토마토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고당도가 이렇게 농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토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제 염분도 들어오고 굉장히 척박한 토양에서 이렇게 힘들게 자란 그 토마토가 굉장한 어떤 당분이나 영양분을 압축할 수 있듯이요. 우리가 이제 관행농법으로 키우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기농과 차이가 있죠. 그런데 유기농과 자연 야생에서 자라는 것은 또 그만큼의 차이가 있고요. 자연 야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척박한 사막과 암석지대에서 군락을 이루고 자생하는 것들에서 이렇게 추출되는 애플페논은 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려 하루에 90개 분량을 이렇게 투입을 해주니까는 결과물로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임상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도출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맥킨지 회사 아시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건강 향상을 위한 1달러 투자는 향후 2에서 4달러어치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만으로도요. 평소에 건강 관리가 향후 발생할 의료비를 절감해서 투자 대비 몇 배의 효과가 있으니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특히나요, 운동 후에 먹는 단백질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커지고 있고요. 뉴스킨에서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뉴얼돼서 오픈하는 6월 달에 오픈되는 이제 이너뷰티 시장의 시장성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의류 사업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이렇게 말리고 싶은데요. 의류 사업의 전체 이 매출 규모, 시장 규모가 10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 자체는 크지만요. 그래서 이미 기득권인 사람,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 비교적 유리한 시장이지만 이렇게 이너뷰티 시장이라고 하든지 먹는 어떤 단백질 시장 같은 것들,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 같은 것들은 급성장하는 시장들입니다. 그 시장 안에 블루오션들이 이렇게 숨어 있죠. 여기에 내가 세계 최고의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도전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된 시간을 하루에 2시간, 4시간 또는 6시간, 10시간을 쓰신다고 하면 5년 후, 10년 후에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몇 억 들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말이다. 가려 할 때는 갈 수가 없단다. 어떤 분들은 뉴스캔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 내가 뭔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 다음에 언제라도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 들어갈수록 유리한 것이죠.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주식시장에 들어갔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10대 중반에 성인식을 하고 엄청난 돈을 친척들이 걷어서 주는 성인식을 하죠. 그리고 부자 아빠와 식탁에 앉아서 주식과 투자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자라서 이제 세계적인 부자들이 되고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이렇게 형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투자된 시간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시는 것과 10년 전에 시작하신 것과 10년 후에 시작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리스크가 크게 없죠. 투자된 시간에 세계 최고 기회의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된 시간을 쓰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열광해주신 황준표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양하고 멋진